간혹 환자분들이 이제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뭐예요? 딱 한 가지만 받으면 뭐를 해야 해요? 라는 말에 대답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리프팅과 탄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많은 언론이나 SNS 등에서 이러한 레이저들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이러한 최대한 젊어 보이게 하는 수요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도 아예 한 층을 안티에이징 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레이저가 어디를 채워주고 탄탄하게 해주고 또 속을 탄탄, 겉을 탄탄 이렇게 들어보면 다 좋고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이 들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각각의 원리를 살펴보고 원리에 따라서 가장 대표적인 레이저들을 나눠보고 또 어떤 피부 타입에서는 어떤 레이저가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레이저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말은 안 되지만 편의상 흔히 사용하는 울세라 레이저, 써마지 레이저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탄력과 리프팅, 이중턱의 개념에 대해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는 표피와 진피, 피하지방, 근육으로 되어 있고 피하지방의 하방부에 근막층으로 불리는 스마스층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탄력을 높인다는 말은 우리말로는 탱탱하다, 영어로는 스킨 타이트닝을 말하는 것으로,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콜라겐 수치의 감소가 이루어지는데 피부의 콜라겐들은 대부분 진피층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진피층의 콜라겐은 20대 중반부터는 매년 1%씩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리프팅을 시킨다 라는 말은 피부는 지속적으로 중력의 힘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력의 역방향으로 당겨주는 것을 우리가 흔히 리프팅이라고 하고, 이때 핵심이 되는 것은 위에 말한 구조물 중에서 스마스라는 근막층에 해당됩니다. 자, 세 번째, 이중턱은 단순히 탄력도가 떨어지고 중력에 의해서 처지는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분류를 일부러 나눠놨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중턱 편에 올려놓은 영상을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첫 번째는 이제 지방의 요인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피부의 노화와 탄력도 감소가 있을 수가 있고, 세 번째는 근육의 힘의 변화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 그 밖에도 침샘, 턱이 짧은 경우 등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리프팅 레이저의 분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러한 리프팅, 탄력 레이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레이저를 원리에 따라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진피층에 고주파를 가해주는 단극성 장비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써마지와 튠페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중에 써마지는 많이 알려진 대표적인 안티에이징 장비로서 저희 병원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비 중 하나입니다. 강력한 고주파를 피부층에 조사를 해서 우리가 단일 시술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콜라겐을 합성하는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튠페이스는 악센트 프라임이라는 기계에 붙어 있는 여러 핸드피스 중에서 얼굴에 고주파를 가해주는 튠페이스라는 것으로 고주파를 가해주는 장비입니다. 둘 다 한쪽 방향에서 고주파가 발생되는 단극성 장비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마스층에 초음파를 가해주는 장비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울세라와 슈링크가 있습니다. 초음파 에너지를 앞에 말한 리프팅의 핵심인 스마스라는 특정 깊이의 초점으로 모아서 60에서 70도 정도의 열 발생을 시켜서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서 리프팅을 시키는 레이저 장비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양극성 고주파에 전류 장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장비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인모드라는 레이저가 있습니다. 써마지는 단극성 고주파 장비인 것에 반해서 인모드는 양극성 고주파 장비로서 음압을 걸어서 살을 집게 형태로 잡은 다음에 그 사이에 양극성으로
고주파를 넣어줌으로써 깊은 층까지 고주파 열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그 다음 과정이 다른 레이저와 좀 다른데, 이렇게 고주파로 열 에너지를 높여준 다음에 마지막에 고전압의 전류를 흘려보냅니다. 이 고전압의 전류가 지방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지방 분해를 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자, 네 번째는 공기압을 통해서 리프팅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에어젯, 뷰젯 등이 있습니다. 음압을 걸어주면서 공기압으로 안에 필요한 솔루션, 대표적으로는 포도당을 넣어주는 기계입니다. 헤어라인 안쪽에서 주로 시술을 해줍니다. 자, 그럼 어떤 피부 타입에서 어떤 레이저가 더 적합할까요? 이게 가장 궁금하신 내용일 거라 생각합니다. 자, 어떤 시술이든 첫 번째, 시술자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나이가 들면서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진피층의 콜라겐은 해마다 감소를 하고 중력 방향으로 처지는 현상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환자분들이 이제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뭐예요? 딱 한 가지만 받으면 뭐를 해야 해요? 라는 말에 대답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피부의 노화는 다방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접근만이 해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 모두를 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의 피부 타입에 우선적으로 맞는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탄력도가 떨어지고 잔주름이 많고 노화로 인한 모공 확장이 있는 경우, 앞에서 말한 분류 중에서 진피층에 고주파를 가해주는 장비인 써마지, 튠페이스 등이 도움이 됩니다. 고주파로 진피층의 콜라겐 증가가 타겟이기 때문에 탄력도를 증가시키고 잔주름과 노화로 인해 피부결을 따라서 확장되어 보이는 세로 모공의 경우에는 이런 시술들이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얼굴살이 좀 많고 얼굴이 처져 보이는 것이 가장 신경 쓰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두 번째였죠. 스마스층에 초음파를 가해주는 장비와 세 번째였던 양극성 고주파 플러스 전류 장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이 두 가지 모두가 도움이 됩니다. 즉, 울세라나 슈링크, 인모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울세라 슈링크 같은 스마스층에 초음파를 가해주는 장비는 제가 김을 굽는 것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 김을 막 센 불로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딱 긴 부분에 열을 살짝 가하게 되면 쪼그라들죠. 이런 원리로 수축을 시켜서 리프팅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근막층은 지방층의 아랫부분에 있어서 지방 분해에 대한 걱정들이 항상 많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조건 안 좋은가가 아니죠. 전 이 효과를 많이 사용하는데,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도 체지방은 낮은데 나이가 들면서 도드라져 보이는 우리 심술보라고 하는 자울 부위, 그리고 이중턱 부위가 거슬려요 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살 빼도 이 부위는 너무 처져 보여요 하는 분들은 지방 분해 효과를 이용해서 줄여주고, 지방이 꺼지면 안 되는 부위는 샷수를 줄이고 근막 위치에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부위별로 또 사람별로 다르게 조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의 경우에는 이중턱이나 볼살, 심술보에 지방이 많고 처져 보이는 것이 신경 쓰이는 경우입니다. 앞에 말한 원리로 울세라 슈링크 같은 초음파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앞의 원리에서 세 번째로 말한 양극성 고주파의 전류 장비인 인모드가 지방 분해 효과는 확실히 탁월합니다. 저도 이중턱과 턱살이 좀 있는 편이라 얼마 전에 받기는 했었는데 확실히 지방 분해 효과적인 면에서는 뛰어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중턱이나 심술보, 볼살들이 많고 처지는 분들의 경우에는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초음파 장비와 같이 믹스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 살이 많이 빠지면서 올라가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얼굴살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도 제가 상담을 해보면 나이가 들면서 저 살은 없는데 여기 두 군데는 살이 좀 많아요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심술보와 이중턱이죠.
그래서 얼굴살이 없는 분들은 이런 심술보와 이중턱과 턱 라인 위주로 들어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얼굴살이 빠지는 느낌 없이 처진 부분의 지방분해 그리고 리프팅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마와 헤어라인을 따라서 리프팅을 시켜야 하는 경우입니다. 스마스라는 근막층은 이마에서는 사실 위치가 좀 바뀌기 때문에 리프팅 레이저로 관자놀이 아래쪽에서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원리 중에서 네 번째였죠. 공기압을 통해서 리프팅을 시키는 에어젤, 뷰젤 등을 사용해 줍니다. 음압을 걸어서 마치 부항을 뜨듯이 헤어라인에 따라서 포도당 용액을 주입을 해주는 것인데 공기압으로 안쪽 헤어라인을 당겨주기 때문에 다른 리프팅 레이저들이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운 헤어라인을 따라서 거상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시술했을 때는 만족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독 시술로는 아쉬운 면이 있기 때문에 보통 얼굴에 들어가는 앞에 1번, 2번, 3번에 해당되는 레이저들 서마지나 튠페이스, 울세라, 슈링크, 인모드와 같이 써볼 수가 있고 효과가 아주 오래가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마지나 울세라, 인모드, 튠페이스, 슈링크와 같은 리프팅 레이저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보고 어떤 피부 타입에 어떤 레이저가 잘 맞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까지 연세더세 피부과 원장 심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